안녕하세요. 오늘은 갭상승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갭상승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재료가 있거나 유수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하겠죠. 갭이 얼마나 뜨느냐? 갭이 10% 뜨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20% 이상 뜨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1% 정도, 혹은 바로 상한가 가는 갭이 뜨면서 점상 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고요. 갭 상승하는 퍼센트가 다양하게 될 텐데요. 그럼 많은 종목들이 갭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갭 상승 패턴, 이런 패턴은 시초가를 잘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부분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는 차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글들이 꽤 있는데요. 단타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방법에 따른 단타도 있을 테고 분봉에 따른 단타도 있을 텐데, 오늘은 방법에 따른 단타 종류 첫 번째 시간으로 갭상승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 봤는데요. 0150 누르시면 이제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5% 이상으로 했습니다. 0.5% 이상으로 해도 되겠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종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1.5% 혹은 0.5%까지도 가능하겠죠. 많은 종목들이 뜨는데요. 지금 9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 5분입니다. 28종목이 뜹니다. 결국은 잘 찍어야 되겠죠? 그 많은 28종목들 중에서 또 잘 가는 종목을 찍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얘기를 배제를 하고, 흔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호가창도 봐야 되고, 기준선도 봐야 되고, 보조지표도 봐야 되고, 맞기도 하겠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베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바로 시초가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종목에 오늘 갭이 떴다면 일봉의 모습이 어떤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이 떴는지, 아니면 매물대 중간에서 갭이 떴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건 검색식 방금 이제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갭이 뜨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3기라는 종목이 2.48% 이제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 자리가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분봉을 통해서 볼 텐데, 처음 만들어진 캔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봉과 1분봉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3분봉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이제 호가창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같이 호가창도 열어두면서 이제 매도 물량, 매수 물량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턴을 하는 그 타점에 이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두 번째 만들어진 캔들, 결국은 이제 9분 사이에 3개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좀 빠졌죠? 빠지고 돌파는 그 시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플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시초가를 이제 처음 만들어진 캔들, 3분봉의 캔들을 기준선으로 정하고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시점, 좀 더 여유있게 본다면 그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직접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3기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3분봉으로 본다면 이제 어제 요 라인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캔들을 줄을 그어 놔야 돼요. 줄을 긋고 다시 한번 그을게요. 요 라인이죠. 그리고 이 라인. 일시적으로 좀 빠졌죠? 빠졌다가 돌파가 됐습니다. 좀 더 흐름을 보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따라잡는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본다면 그래도 9%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이라 그러면 R&2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죠. 시초가가 이 라인이었죠. 첫 번째 만들어진 3분봉의 캔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올라갑니다. 일단 내비둡니다. 빠집니다. 역시 내비둡니다. 올라오는 시점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했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면 당할 가능성도 크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중요한 거는 많은 관련 종목들이 뜨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잘 선택을 해야 되냐. 결국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인지 주도하는 섹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9월 7일 장에서는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섹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르는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관련주로 푸른저축은행이 이렇게 시초가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을 봐야 되겠죠? 빠졌습니다. 올라갔지만 재차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량이 뜨면서 이제 좀 나오는 모습 보여줬죠. 거래량이 앞전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요 자리가 맥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랬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5% 정도 나왔을 거고요. 요 종목의 일봉을 본다면 이제 일봉들도 잘 봐야 되겠죠. 푸른저축은행 말고 또 제주은행이 있었을 텐데요. 제주은행도 이제 그렇죠. 역시 오늘 금리 인상 관련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첫 번째 3분봉의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렸다가 이제 거래량이 요 라인에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충분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다면 수익이 좀 나왔겠죠. 수익이 대략적으로 뭐 요 라인으로 한다면 4%, 요 구간까지 한다면 6%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도했던 종목을 본다면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애플페이 관련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 재료의 크기, 힘의 크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먼저 일봉의 자리도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 11.93% 다소 높긴 하지만 우리는 기준을 시초가로 잡고 만약에 내가 이 캔들 돌파하는 캔들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를 했지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진입한 캔들의 저가에서는 손절한다. 아니라면 좀 더 본다면 앞전에 나왔던 그 캔들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손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요 자리 시초가를 제가 체크를 했죠. 요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될 거고요. 가는 척 하다가 밀렸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3분봉이지만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13% 매도하고 싶었어도 딱히 매도할 타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도 이렇게 성공을 했을 거고, 실패 사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창 바이오텍이 갭이 크게 떴습니다. 갭이 몇 프로였죠? 6% 떴는데 그 자리가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나는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본다면 매수할 근거는 딱히 없었어요. 굳이 한다면 뭐 요 자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손절은 뭐 요 라인, 내가 들어간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 한다라든가, 그 앞전에 나왔던 그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줄을 그어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쌍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앞전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의 시초가를 돌파하는 모습,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면 안전하게 매매가 됐을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 요 라인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었을 때는 약손절 혹은 본절에서 나오는 그런 매매가 좋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저의 기준이었다면 매매가 되지 않았을 종목이고요. 뭐 그런 종목들 한번 보죠. 이 종목은 아니고요. 요 종목도 요 라인이죠.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거래량이 앞전보다 많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충분히 매수의 근거가 됐겠죠.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제도 강했는데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요 자리가 됩니다. 갔습니다. 구경합니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그 자리를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종목은 모험을 걸어볼만 하죠.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고 들어갔다면 수익이 나왔을 텐데요. 수익은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을 거고, 오늘 저도 봤던 종목이 미래 나노텍인데요. 미래 나노텍 이미 이렇게 지금 요거는 몸통이 짧았기 때문에 꼬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8개, 결국은 24분 만에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충분히 매수 근거가 됐겠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고, 아랫꼬리 기준으로 했다면 매도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욕심을 부렸다면 한 16%, 8%, 뭐 요 자리, 그리고 이제 도입하는 그 자리도 맥점이 됐겠죠. 충분히 이런 자리들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매수가 됐다면 7% 정도의 수익이 나왔겠죠. 2번 정도 매매가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타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잘 아는 방법입니다. 갭상승, 돌파, 매매. 어떻게 보면 갭상승, 지지 매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돌파 매매가 더 좋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앞전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그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줄 수가 있을 테고, 진짜 강한 종목은 눌림목을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종목의 재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인지 잘 뽑아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다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대략 30종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5종목을 뽑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의 시초가와 종가를 줄을 그어 놓고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겠죠. 1분봉과 3분봉을 같이 보면 좋지만 3분봉을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5분봉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호가창은 참고로 이렇구나 정도로만 봐야 되겠고요. 뭐 호가창을 뭐 그렇게 분석할 거는 없어요. 우리는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앞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면서 도입하는 자리인지 지지하는 자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에스플릭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일봉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일정한 지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을 째려봤다면 이제 몸통이 짧기 때문에 꼬리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자리들 이렇게 봤다면 요런 자리들은 아주 쉬운 자리죠. 어떻게 보면 깃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거래량이 살짝 이때 들어왔죠. 이때. 그렇지만 거래량이 살짝 들어온 이후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16%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캔들을 줄을 그어야 될 텐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맥점이 나올 거예요. 지지하는 부분 내려갔다가 요런 자리 깃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충분히 맥점이 됐을 거고요. 아니라면 요 시초가를 도입하는 그 자리가 맥점이 됐을 겁니다. 이렌텍도 볼까요? 이렌텍은 그렇게 거래량이 좀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뭐 요런 자리들이었죠. 이루온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 줬는데요. 이루온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 라인이 됐겠죠? 요 라인에서 뭐 요런 자리도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요런 자리들 도입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제법 들어왔고 재도입화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왔겠죠. 한 6%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추려야 되느냐, 이게 가장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환이 되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잘 뽑아야 되겠죠. 28종목 다 보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보면서 이제 일봉의 모습, 주봉의 모습, 뭐 여러 분봉을 빠르게 본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보면 특징주들이 좀 나와요.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시장에서 좀 주도를 했던 섹터였죠. 에스플릭텍 이제 플라스틱 관련이었고,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주도 섹터 중에서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시초가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나는 5분 봉을 본다 라든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손절 라인, 단타를 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칼같이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도 명확해야 되겠죠. 손절을 할 때는 내가 들어갔던 그 캔들의 저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겠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정보통신이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됐고, 나는 여기 도입하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면 이 캔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아래 꼬리가 이탈이 된다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좀 더 길게 본다면 요 자리에서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좀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실전 매매를 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꼭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상승형 음봉이 나온다면 상한가 이후에 이 종목은 상승이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후에 제가 복귀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한번 볼까요? 어제
삼형 SNC인데요. 삼형 SNC도 이제 일봉으로 본다면 상승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는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저는 매우 좋다. 매집의 가정이다 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이 요 자리였죠. 요 자리랑 요 자리를. 그래서 빠졌다가 이제 도입하는 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겠죠. 요 자리는 이제 손절을 했겠고 위에서 이제 매도를 했다면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회된 숄더의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3분봉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 60분봉으로 볼 때 30분봉으로 볼 때 저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오늘 상한가 나왔던 그 캔들의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이 종목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갭상승 돌파 매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